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Optimizing File Systems on Heterogeneous Memory by Integrating DRAM Cache with Virtual Memory Management로 24년도 페스트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스템은 DRAM 내에 캐시를 두어서 상대적으로 느린 디스크 혹은 SSD 같은 블락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스토리지와 DRAM 사이의 레이턴시 밴드위스 차이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런 블락 인터페이스와 블락 인터페이스인 스토리지에 메모리 단위로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비이발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또 바이트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고 DRAM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레이턴시를 가지는 persistent 메모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 구조의 한계가 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낮은 레이턴시로 인해서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캐시를 유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PMM을 사용하는 시스템들에서는 다이렉트 액세스라는 DAX 접근 방식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DAX는 페이지 캐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PMM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 실제 사용 가능한 그 최초의 PMM인 옵테인이 등장함으로써 이 DAX 구조에 대한 좀 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생각보다 PMM과 DRAM의 레이턴시 밴드위스 차이가 조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또 이 PMM의 테일 레이턴시가 높게 튀는 경우가 존재해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스레드의 수를 높이면은 DRAM에 비해서 밴드위스가 떨어지는 문제도 가지고 있어서 이 DAX에 대한 접근이 약간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당 논문은 이 PMM의 특징과 DRAM 캐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한 설계를 통해서 기존의 단순히 DX만 사용하거나 단순히 캐시 시스템만 사용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기존 DX와 캐시 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은 PMM 위에다가 캐시 베이스드 파일 시스템인 ext4와 DX 베이스드 파일 시스템인 ext4dx와 노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10GB 파일에다가 2MB IO 크기로 랜덤 라이트와 리드를 던지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논문에서 한 첫 번째 발견은 DX와 캐시 베이스 시스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제 명확한 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랜덤 라이트의 경우 캐시 베이스 시스템은 BFS 페이지 캐시의 무거운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느린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랜덤 리드의 경우에는 이제 DRAM과 PMM의 레이턴시 차이로 인해서 캐시 시스템들이 이제 콜드인 경우더라도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EXTCC가 이제 콜드 캐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애플리케이션과 파일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빨간색 부분이 애플리케이션과 캐시 사이의 데이터 무브먼트인데요. 캐시 베이스드 시스템에서는 23%의 전체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DX 베이스드에서는 96%의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관찰은 이 캐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용이라 함은 이 캐시에서 데이터를 non volatile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인 싱크로나이즈 과정과 이제 리드 과정에서 캐시 미스를 처리하기 위해 읽어오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이제 둘 다 동기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서 이 과정의 오버헤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ext4nf는 백그라운드 플러시를 이네이블하지 않는 것이고 ext4f는 백그라운드 플러시를 이네이블한 것입니다. 이제 둘의 차이를 보면은 대략 37% 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랜덤 리드 같은 경우도 콜드 캐시와 비교했을 때 65%의 이 성능 차이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은 플렉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DRAM 캐시에서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추얼 메모리 매핑을 적용해서 제로 카피 모델을 선택하였고 또 캐시 텍스트를 숨기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과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전반적인 캐시의 리드 라이트이 발생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리드 미스가 발생 시에는 여기 PMM
이제 리드 미스가 발생 시에는 pman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캐시에 올린 이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버퍼로 카피가 발생하게 되고요. write 같은 경우에는 hit이 발생했다면은 이제 이 해당 기존에 존재하던 페이지에 대해서 플러시를 해야 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한 락을 잡고 persistent하게 만든 이후에 이제 락을 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캐시로 다시 옮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락을 잡는 경우에는 이 동시에 이제 foreground IO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 부분에서 이제 컨텐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플렉이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하자면 제로 커피를 통해서 노란색인 부분들을 제거하고 이 파란색인 부분들을 백그라운드로 동작하게 하여서 이 캐시 텍스트를 숨기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플렉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렉은 헤테로제니어스한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렉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공간은 이제 버추얼 메모리에 연속된 주소로 존재하며 해당 크기는 전체 pmem의 크기만큼을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테로제니어스한 페이지 테이블은 해당 플렉 스페이스를 포함한 페이지들로 이제 기존의 D램까지 커버가 가능한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이 플렉 스페이스 안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D램 주소 혹은 이제 pmem 주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플렉 스페이스에 있는 주소가 피지컬한 주소가 D램을 가리키게 되는 경우 해당 페이지는 캐시된 데이터인 거고 pmem 주소를 가리키게 된다면 이제 uncached 데이터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pmem 영역에는 플렉 스페이스 페이지 테이블을 논볼로타일하게 저장하기 위한 영역과 이런 트랜잭션들을 컨시스턴트하게 유지하기 위한 로그 에리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단 write 버퍼를 통해서 write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상황은 애플리케이션이 페이지 0와 페이지 1에 대해서 write를 하고 싶은데 이미 페이지 0와 1이 캐시에 올라와 있는 경우입니다. 플렉은 이제 제로 커피를 위해 새로운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인 페이지 어태치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 어태치는 소스 애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애드레스 이 둘은 이제 그 버추얼 애드레스고 그리고 또 인자로 크기와 퍼미션을 인자로 받아가지고 소스 애드레스에 매핑되어 있던 피지컬한 매핑을 데스티네이션 애드레스에게도 매핑을 시키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이제 write를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버퍼를 페이지 0와 1에 대해서 어태치를 하고 퍼미션을 read only로 주게 됩니다. 이제 해당 버퍼에 write를 하게 되는 순간 read only 영역에다 write를 했기 때문에 커널에서는 copy한 write에 대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독립된 페이지로 페이지 0와 1이 복사가 된 이후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속 write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write 버퍼의 내용을 다시 플렉 스페이스에 어태치를 하게 된다면 예전에 있던 P0와 페이지 0와 페이지 1은 이제 인밸리드한 데이터가 되고 이러한 인밸리드한 데이터는 추후에 플렉의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리클레임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페이지 캐시와 애플리케이션 버퍼 사이의 데이터 카피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플렉의 두 가지 디자인 목표 중 두 번째인 그 캐시 텍스를 이제 줄이고자 하는 건데요. 플렉 스페이스와 페이지 어태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플렉은 이런 그 싱크로나이제이션과 마이그레이션을 백그라운드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해당 그림에서 페이지 0와 1을 플러시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플렉에서는 두 단계의 플러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락을 잡고 있는 컬렉션 페이스와 락 없이 동작하는 persistent 페이스입니다. 컬렉션 페이스에서는 플러시하고자 하는 페이지들을 모아서 가상 버퍼의 매핑, 즉 어태치를 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단순히 매핑만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락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완료되는 작업입니다. 이때 플러시 대기 중인 페이지들은 어태치가 되었기 때문에 read only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스는 persistent 페이스로 플러시할 페이지들을 pmem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해당 작업은 이제 락을 잡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시 과정에서 해당 페이지들에 write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제 가상 버퍼가 어태치 되는 순간에 페이지들이 read only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write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또다시 카피한 write이 발생해서 플러시하는 도중에 들어온 write이 플러시 중인 페이지들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과정, 즉 캐시 리드 미스 시에 데이터를 PMM에서 D램으로 읽어오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플렉에서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당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 2가 현재 캐싱되어 있지 않고 PMM에 있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읽으려고 하면은 미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플렉은 우선 PMM이 메모리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활용해서 PMM 주소에 이제 이 리드 버퍼를 직접 접근하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백그라운드로 페이지 2를 이제 D램 캐시로 올리게 됩니다. 이제 D램에 올리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플렉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와 애플리케이션 버퍼 포인트를 수정해서 D램 캐시 영역을 가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을 숨겨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보기 좀 편하게 정리드리면은, 우선 플렉에서는 4개의 이런 피지컬 페이지 상태가 있는데요. Shared Persisted 페이지와 Shared Cached 페이지는 둘 다 Read Only 페이지들이고, Anonymous 페이지는 프로세스 내에서 사용하는 Anonymous 페이지와 똑같은 걸로 Read Write이 가능합니다. Outdate 페이지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게는 보여지지 않으면서 플렉 내부에서 관리가 되고 리클레임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중에 추후에 재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플렉스페이스의 버추얼 페이지들이 모두 PMM을 가리키고 있고, 이게 지금 플렉스페이스의 PMM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리드를 하려고 하면 처음엔 캐시가 없기 때문에 미스가 발생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렉트로 PMM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에이싱크하게 D램 캐시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고, 완료가 되면 이제 포인터를 변경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버퍼에서 읽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 캐시 안에 있는 페이지는 어태치가 된 과정에서 이제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카피 앤 라이트 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버퍼를 쓰다가 마지막에 커밋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플렉 스페이스로 어태치가 되고 기존 파일 데이터는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백그라운드 플러시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명시적으로 플러시를 내리면 통해서 투페이스 플러싱을 통해서 새롭게 쓰인 데이터를 persistent하게 내려주게 됩니다. 플렉의 구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플렉 구조에서 한 가지 오버헤드로 다가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바로 copy and write 페이지 폴트로 인한 오버헤드인데요. 이러한 오버헤드를 주로 이루는 것이 데이터 카피와 TLB 플러시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오버헤드를 줄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몇몇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버퍼의 내용을 읽어온 이후에 바로 라이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 페이지에 대한 폴트가 각각 발생하게 되고 TLB 플러시가 이 폴트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렉은 배치 폴트라는 것을 구현해서 특정 페이지 영역들에 대해서 한 번에 데이터 커피를 한 번에 수행하고 TLB 플러시를 1회만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버퍼에 있는 내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단지 버퍼 공간만을 재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디태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매핑되어 있던 것을 다시 없애고 새로운 어너니머스한 페이지들을 매핑해서 사용해서 이제 불필요한 카피 앤 라이트를 줄여주는 그런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DX 파일 시스템으로는 노바, 스플릿FS, 그리고 CTFS, ext4dx를 사용하였고, 캐시 파일 시스템으로는 ext4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플렉을 기반으로 하는 플렉FS를 구현하여 사용했습니다. 총 256기가의 D램과 1테라의 PMM을 사용하였는데, 논문에서 따로 PMM에 대한 옵테인이다라고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도 옵테인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벤치마크 성능입니다. 결과를 분석드리기 전에 이제 fsync 워크로드는 하나의 어펜드 오퍼레이션 이후마다 계속 fsync를 넣어주는 그런 워크로드이고요. 그리고 이 write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flag fs miss라는 것이 없는데요. 이건 왜냐하면 flag 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write이 항상 copy and write를 하기 때문에 이제 캐시에서 미스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flag fs가 다른 파일 시스템들에 비해 가지고 한 10배
이상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리드랑 라이트 그런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주 요인이 데이터 커피 오버헤드가 크게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스레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엑세큐션 타임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높은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라이크 워크로드의 경우 DAX 파일 시스템들은 스레드가 두 개부터 스케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노바 같은 것들이나 CTFS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F싱크에서 스레드 8일 때 살짝 증가하는 것은 옵테인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그 FS는 F싱크를 동반하면서도 DX 파일 시스템과 견줄 수 있는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O 사이즈에 따른 성능 비교를 통해서 플래그의 특성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 워크로드의 경우 모든 크기의 I/O에 대해서 다른 파일 시스템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리드의 경우에는 4KB 와 16KB 같은 작은 크기의 I/O는 높은 성능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64KB 아래부터는 그 플래그 FS가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 이유는 논문에서는 그 TLB 플러시와 같은 플래그 FS의 그런 오버헤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KB I/O 사이즈 이상에서는 다른 파일 시스템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그에서 사용한 디자인들이 각각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선 캐시 이빅션 스레시홀드를 조정해서 16GB의 파일을 어펜드하는 워크로드인데요. 이빅션이 되는 양을 조절해가면서 시간을 측정하여 이빅션 오버헤드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빅션 양에 비례해서 오버헤드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플래그 FS의 이빅션이 이피션트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카피 앤 라이트 페이지 폴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두 가지 기술인 배치 폴트와 디채치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제 각각 78%와 89%의 높은 성능 개선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실험은 이제 제로 카피 디자인과 패러렐 옵티마이제이션이 각각 플래그 성능에 얼마나 높은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제로 카피를 통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성능이 증가하였고 여기에 이제 그 패러렐 옵티마이제이션까지 추가해서 최종적으로는 둘 다 추가하지 않은 상태보다 15배 가까운 성능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얼 월드 워크로드에 대한 실험인데요. 리드 인텐시브한 그래프과 리드 라이트 인텐시브한 tar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드 라이트 컴퓨트 인텐시브한 빅솔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그 플래그 FS가 다른 파일 시스템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논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X와 캐시 기반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캐시가 PMM에 맞는 설계를 통해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캐시에서 데이터 커피 오버헤드와 캐시 텍스가 크다는 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플래그를 제시하였습니다. 플래그는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로 카피 캐싱 모델을 가지면서 캐시 매니지먼트 작업과 포어그라운드 I/O 사이의 패러렐리즘을 최적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플래그를 기반으로 만든 플래그 FS를 통해 논문에서는 다른 파일 시스템들과 비교해서 마이크로 벤치마크와 리얼 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